자,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특히 이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청약 당첨자들이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분양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줍줍 열풍이다.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줍줍 열풍이 뭐 줍고 또 줍고, 예, 이게 미분양 나고 뭐 이런 거를 줍는다. 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이게 신조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줍줍.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뭐 주스를 짜는 건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 줍고 또 줍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청약 시장에서요. 1순위나 이제 2순위. 이제 웬만큼 인기 있으면 거의 1순위에서 다 당첨이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당첨되신 분들이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은 사실상 자기 돈으로 이거 분양 계약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네네네. 다 대출을 받는데 거의 뭐 무이자 대출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규제 전에는. 예, 그래서 이제 대출이 강화되다 보니까 당첨은 됐는데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분양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순위 청약 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네네. 무순위인 사람, 그러니까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사실 청약할 자격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다주택자라든지. 예, 다주택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분들은 단지 현금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무순위 청약을 신청해서 네네. 당첨이 되는,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이제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현재 그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예. 대출 규제를 한 것은 이제 다주택자들을 약간 옥죄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제 대출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서민들, 그렇죠. 처음으로 실수요자들이죠. 실소유자들이 예. 실제로 좀 피해를 입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예. 어떻습니까, 오 소장님? 실제 뭐 업장에 계시니까 이제 반응들을 볼 거 아닙니까? 이 집중 열풍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실제 이게 아까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줍고 또 준다 그러면 결국은 줍고 또 주려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현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줍고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네네네. 이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그 순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순위가 없으니까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고요. 무주택 여부도 관계가 없고요. 가격은 똑같이 분양이 받는. 그렇죠. 분양가는 그대로 있는 건데, 분양가는 그대로 있는 건데 단지 1, 2순위가 아닌, 그러니까 순위가 없는 사람들이 통장도 쓰지 않고 가점도 쓰지 않고 무주택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추첨을 해갖고 만약에 당첨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려고 다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을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현금 자금 조달 능력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청약 열풍이 오듯이 그냥 계속 넣고 떨어지면 뭐 다음에 또 넣고 아니면 되면 들어가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거를 계속 그 분양하는 현장마다 사람들이 계속 이 열풍이 온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줍줍 열풍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아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 저희 일과 관련된 뭔가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봤는데, 예전에 그 대출이 나올 때는 이제 계약금도 10%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아파트 청약 계약금도 20%로 올랐다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보통 20%. 그렇다 보면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담이 이제 실소유자들한테 직접 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러면 그들이 직접 이제 피해를 입는 건데, 결국에 현금 부자들이 이제 집을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현금 부자들한테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무순위 당첨이 됐다. 네. 그래도요 당첨 기록이 남질 않습니다. 무순위 당첨되면 당첨 기록이 안 났습니까? 당첨자 이제 이력이 이제 기록이 남질 않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자기가 다시 주택 청약할 때 네.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넣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넣어서 믿져야 본전이네요. 그렇죠. 무순위 당첨이 되면 되는데, 또 중요한 게 19살만 되면 됩니다. 만 19살. 그럼 자녀의 유산 그런, 상속 예. 뭐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19살만 되면 되니까. 네네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민법상 성년이 만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네. 19세 이상자면은 무조건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현금 부자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넣고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까 계약을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이제 또 다른 당첨자가 나오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어린 사람이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때 결정을 하겠죠. 증여를 해서 계약을 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뭐 안 할 것인가. 그때 결정해도 되는 문제니까 네네.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현금 부자들한테는 마패네요. 슈퍼패스네, 슈퍼패스. 예? 그냥 엄청난 천국이죠. 엄청난 천국이다. 파라다이스. 결국에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제도가, 사실 이런 제도가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이런 좋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현금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게 좀 저는 약간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게 원래 있었던 제도인가요? 어떻습니까? 원래 있었죠. 아, 원래 있었던 제도.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막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열풍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줍는다 줍줍 열풍이라고 해서 그렇지. 예전에도 네. 1순위 청약하고 2순위 청약하고 만약에 그게 미달이 난다라고 하면요. 네네. 그냥 뭐 되게 앞에 줄을 길게 서서 그 이후에 추첨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니까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아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쓸 필요 없다. 굳이 쓸 필요 없다. 청약 내 청약 통장은 정말 알짜단지에 넣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정말 계속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생각 현금 부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어떻게 보면 논란이 아니고 네. 이제 와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이제 많이 알려진 그렇죠. 게 되겠군요. 네. 아니 저는 좀 이런 게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계약을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계속 넣었다가 계약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가지고 있다가 좀 아파트 시세를 좀 둘러본 다음에 나중에 이걸 계약을 포기하는 겁니까? 계약을 안 한다는 소리가 어떤 소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거 주술 거 아니에요. 아, 주쯤. 죽고? 예, 네. 죽고 나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당첨이 돼서 네네. 이제 만약에 그 당첨자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약 일정이 정해지죠.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면은 계약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계약을 안 한다는 건 아예 계약금도 넣지 않고 아예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아, 그냥 당첨만 된 그렇죠. 상태에서 당첨만 계약 된 자체도 안 한다는 상태에서 거군요. 계약 상태도 안 한다는 거죠. 아, 네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자, 무순위 청약 열풍이 휩쓸고 가고 있는데 지금 또 휩쓸 것이 또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까요, 혹시? 글쎄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그 무순위 청약은요. 네. 입지 여건이 아주 좋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네네. 왜냐 그러면 내가 지금 현금으로 무순위 청약을 한다 그랬을 때는요. 이 분양가가 무척 높지만 그래도 차후에 이 전매 차익이 많이 나올 만한 지역들을 갖다가 주로 타켓을 삼고요. 네.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이렇게 타면 몰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인기 있는 지역이어야겠죠. 그렇죠. 예. 인기 있는 지역을 보면 어디로 좀 뽑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 아무래도 서울 근처인데 예. 어디다 특정인 말하면 또 잘못하면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그래도 서울이 계속 또 인기는 계속 이어진다. 서울이죠. 예, 다 서울이죠. 이렇게 다 알겠네요. 예. 엄 소장님 어때요? 좀 직접 이게 현장에 계신데. 예. 좀 많이 좀 오분 되신가요, 이분들? 예. 찝어줘야 쪽집게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예. 그게 아니고 한양수자에서 처음 분양을 그 사전 무순위 청약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몇 명이 접수가 됐냐면 14,376명이 접수를 한 거예요. 오, 굉장히 많은 사람. 그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식구가 5명이면 다 넣는 거예요. 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넣어보는 그냥 거군요. 넣고 그 예. 중에서 안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말고. 한 명이 되는 안 되면 건데 예. 한 명이 돼도 통장이나 이력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전 청약을 했는데 전체 공급 물량이 1,120세대예요. 네네네. 1,120세대인데 14,376명이 했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10대 1인가요? 10대는 약 13배 수준이에요. 13배 수준. 오, 13배 근데 예요? 일반 청약 경쟁률은 4.64대 1에 불과했어요. 여기가. 근데 사전 청약은 13배가 들어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분양을 갖다가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한 그 물건이 아니라 네. 미계약 물건이 나올 거에 대비해서 네. 사전에 이제 무통장 빼놓나요? 몇 무순위 개를? 아니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거예요. 일단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한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원래 이제 무순위 청약을 받는 건데 제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사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은 네. 현재 청약 접수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마감되기 직전이라도 미리 무순위 청약을 접수를 받아요. 네네네. 예. 혹시나 계약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비하기 나올까 봐.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 그러면 어떤 효과입니까?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청약 접수를 받는데 무순위 청약을 같이 받는다 그랬을 때는요. 네네. 아무리 무순위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렇죠. 온 집구들이 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넣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무순위 청약이 만약에 한 15대 1 나왔다. 예. 그러면 이제 정규로 청약하시는 분도 있죠. 아, 그 사람들이 안 빠지려고 하는군요. 그분들이 예. 야 여기는 진짜 뜨는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아. 일단 그 경쟁률을 딱 보는 순간 야 무순위 청약이 이 정도 몰릴 정도면은 야, 그렇군요. 여기는 진짜 뜨는 곳이나 해가지고 여기 청약 1순위짜리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경쟁률이 올라갈 거란 얘기죠. 네네네. 예. 그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러 사전 무순위 청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홍보 효과가 크죠. 네, 아 이분들의 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 사전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4,376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홍보하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전 분양이 일반 분양 청약하기 전에 받는 거다 보니까 네네. 이건 금방 통계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계약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줄 서 하려면 하시고 그렇죠. 말려면 하세요. 네. 예, 그런 아주 효과가 바로 나오죠. 배째라 그거 아닙니까? 배째라까지. 세게 가야죠. 얘기를. 예. 아니 무슨 열풍으로 이제 건설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좀 이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청약 제도를 약간 좀 본인들이 유일하게 이렇게 재빠르게 좀 바꿔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미분양도 해소하고 어쨌든 뭐 이득인 게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어차피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요. 누가 분양받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팔기만 하면 장땡이죠. 그렇죠. 장땡이나만 좀 들었어. 제가 오늘 좀 죄송합니다. 단어 선택 공영방송에서 만들고 공영방송은 아니에요. 가정의 달에. 예. 그렇죠. 5월달 가정의 달. 네네. 자, 그래서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요. 누가 분양받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완판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조기에 분양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가장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책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네네. 사실요. 예. 네. 분양만 끝내면 되겠다. 분양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렇죠. 예.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수요자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규제를 피해보겠다. 뭐 안목이 깐깐해졌다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청약시장 판도가 아예 달라졌다고 봐야 하는지 이게 언제까지 이럴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이제 청약에 대한 그 제도, 요거는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령입니다. 네. 국토교통부 령이기 때문에 수시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아주 개정하기 편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회의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법률 같은 경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네.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만 현재 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에요. 규칙이군요.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자고 나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언제까지 이럴까요라는 질문이 무색하네요. 계속 그렇죠. 좀 바뀔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지는 건 좀 새롭네요. 어떻습니까? 요즘 이게 뭐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엄수성님? 일단 청약 시장이 좀 그러니까 예전이랑 좀 청약 시장 판도 자체가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런 그 무순이 이게 아니고 대출도 되고 뭐 이렇게 규제가 좀 덜했을 때는 그렇죠. 누구에게나 국민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로또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당첨만 되면 이제 그랬는데 네네네. 지금 사실 이제 정부가 규제도 세졌고 이제 청약도 많이 하고 대출 규제가 사실 가장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지역에 분양을 해도 이게 청약 신화가 예전처럼 안 나오는 거죠, 사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이 안 된 곳들도 나오고 막 이제 이러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싼 곳, 그러니까 즉 시세 차익이 가능한 곳에만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곳은 아까 얘기한 무순위 청약으로 일단 넣어보고 거기 뭐 된 다음에 생각하자. 근데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청약 시장에도 이제 부동산 시장처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라고 오히려? 이제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복잡해진 청약 제도도 있고 뭐 일단 대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그렇죠. 무순히 청약 열풍까지 불고 있는데 현금 없는 서민들은 지금 이게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 아닙니까? 예, 점점 더 이제 자가를 마련하는 길이 좁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좀 내 집 마련을 잘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게 뭐 방법이 있나요? 예, 서민들을 일단 위해. 우리 예. 서민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법은요. 네. 서민들이 원하는 좋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죠. 예, 그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민들이 원하는 또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이미 너무 올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국가가 좀 이제 나서 가지고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진짜 누구든지 정말 살고 싶은 곳에다가 양질의 주택을 좀 저렴한 분양가로 무주택자들 위주로 네. 이렇게 공급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요 청약 시장의 어떤 불균형 같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언제 하냐고. 그거 언제 돼요, 그게. 아침과 저녁이 달라질 수 있다. 야, 이게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그런 주택이 나오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근데 상황이.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너무나 원하는 건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정말 그러면 그 주택에 또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제 그게 양질의 주택을 싼 가격에 공급하면 또 그게 또 올라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러니까 그렇죠. 예. 그걸 다 갖지 못하니까 항상 그게 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니 옛날에 그 MB 정부 때 네. 보금자리 주택 맞습니다. 그것도 네.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냥 좋은 자리에 싸게 공급이 됐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몰려서 가격이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좀 잘못된 정책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항상 이 공급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아 물량이 많아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를 억제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요 단기간에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장기간에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폭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공급을 갖다가 늘리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제일 좋은데 네. 이 공급 증가를 왜 함부로 못하냐 그러면 네. 일단 오늘 착공을 하면은 완공은 3년 정도 있다 완공되죠. 그렇죠. 정책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 지금 현 정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예. 우리가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은요. 아침에 준비해서 점심 때 발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효과가 당장은 좀 빨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요를 갖다가 줄여서 가격을 낮추는 주택 가격을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원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증가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이 가장 좋은 정책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네네.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이 좀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하나 방법이 아니라 궁극적인 방법인데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궁극적인 최고의 방법인데 네네네. 힘들다는 거죠. 쉽진 않다. 쉽진 않다. 그 방법이. 예,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 뭐 돈이 돈을 먹는다, 돈이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상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뭐 국토부겠죠. 국토부에서는 뭐 지금 이 사태를 좀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한 정책을 내세우진 않습니다. 국토부도 이제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국토부 정책은요. 이제 미계약분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줍줍 그래가지고 아무런 그 제한 없이 현금 부자들이 이제 막 주소 담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좀 규제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제 미계약분이라 할지라도 네. 무주택자 우선으로 이제 미계약분에 대해서 청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게 맞지 않나요? 근데 예, 예. 저게 맞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그 미분양이 발생해요. 또 발생할 수 아니 있겠다. 왜냐하면 그 예. 무주택자가 결국은 현금 동원 능력이 안 되면 없다면. 결국은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당첨되신 분들에 대한 재당첨을 또 제한하는.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번 당첨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도 그것도 요즘에 이제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 근데 그걸 하면 이제 뭐 다주택자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랑 미분양이 늘어나겠죠. 미분양이 늘어나죠. 미분양도 늘어나죠. 예, 예. 예. 그럼 건설회사도 싫어하죠. 예, 예. 예. 그 나라에서 어떤 걸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정책, 교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책을 어떻게 정책을 해야 돼요? 판단하시는 분이 결단을 내리는 거고. 아 결단은 그분의 몫으로. 예. 다양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지금 사지선다를 주시고 뭐 고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엄 소장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거 뭐 대책이 근데 뭐가 사실 없을까요? 대책은 근데 진짜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그 무순위를 무주택자만 주는 방법 아니면 예비 당첨자를 많이 늘리는 방법. 예비 당첨자. 예비 당첨자를 예비 당첨자들은 실제 본청약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늘려서 그걸 계약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저 역시도 뭐 이거는 뭐 근데 예비 당첨자를 늘린다는 것은요. 네네네. 이 희망 고문이 또 될 수가 있어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왜냐하면 대학교에 보면 예비 합격자 맞아요. 앞에 사람이 빨리 이렇게 그 등록금을 안 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옛날 생각은 안 해요. 예. 앞에 2명이 있었거든요. 안 나가더라고요. 예. 뭐 그런 생각도 나. 그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갖고 노는 거냐 막 이렇게 될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문제점이 예. 없는 제도는 없어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얼마만큼 적으냐, 그렇죠. 적느냐, 약간 이런. 근데 막상 또 해보면은 예. 예상치 않은 문제점이 또 발생하거든요. 또 나오나요? 예. 또 나오거든요.